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 지난 10일 향년 99살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공산주의 침략을 격대했던 백 장군 덕분에 한국이 번영하는 민주공화국이 되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백 장군을 정신적 지주라고 부르며 잇따라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12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6.25 한국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의 타계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은 1950년대 공산주의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백선엽 장군과 모든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 번영하는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었다면서 우리는 99세를 일기로 타계한 백선엽 장군을 애도하며 그가 남긴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과 함께 백 장군의 영문 회고록인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한국군 최초 사성 장군의 전시 회고록 표지 사진도 함께 올리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 장군의 빈소를 찾아가 조문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지도자이며 애국자이자 정치가였던 백 장군이 현대 한미동맹 구축을 주도했다고 평가하고 그가 그리울 것이라고 말했고,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을 대표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백 장군은 한미동맹의 심장이자 영혼이었으며 위대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장군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그를 정신적 지주로 부르며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 장군의 타계가 미한 동맹에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have admired him for now many decades. So this is a deep loss for the alliance and a true part of history that has just passed away. But we wish him to rest in peace with the many warriors that he led in war and those who have preceded him that admired him and served with him along the way.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 장군이 미한 안보 세미나 프로그램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언제든 연합사령부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었던 군인 중의 군인으로 평가했고,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 장군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에 대항해 한국군을 거듭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독립전쟁 승리와 비견될 만하다면서 그가 전술과 작전에 능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백 장군의 타계 소식으로 매우 슬프다면서 그는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강화했고 동맹이 깨지지 않도록 만든 진정한 영웅이자 애국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 장군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보에 전념한 매우 헌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자유의 가치 그리고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면서 오래 지속될 유산을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미얀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 두 나라가 대북 제재와 남북 협력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협력 범위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면서도 남북러 간 경제 협력을 강조한 러시아엔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미한 워킹그룹을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두 나라 간 긴밀한 협의 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한 모두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는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외교적 노력, 제재 이행과 집행, 남북 협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율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교류 억제 역할이 아니라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서른 최고위원은 워킹그룹은 한미 간 대북 공조를 위해 출범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북 제재 이행에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지난 6일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을 통해 한국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한미 실무그룹을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최근 발언이
남북협력과 비핵화의 동시 진전이라는 기존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비건 부장관의 언급에 보탤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지난 8일 한국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것이 한반도를 더 안정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란다는 미래형을 사용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 경제 교류와 협력 사업에는 논평을 삼가면서도 남북 러간 비슷한 경제 협력을 촉구한 러시아 외교관의 발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최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거론하며 남북 러간 경제 협력 사업 분야로 철도를 포함한 교통과 물류, 가스, 전력 연결 사업 등을 꼽은 데 대해 제재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쿨릭 대사는 대북 제재 완화 시 남북 간 3개국 간 협력 사업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가 깔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가스관, 전력망 같은 협력 사업을 하게 되면 양측은 긴장이 아니라 매우 건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최근 동북아 지역에 군사력과 군비 확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100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고 호주도 기존보다 40% 이상 급증한 군비 투자를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는 움직임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견제 협력을 주목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방위성 통합 막료 관부는 10일 영공 침범에 대응하는 일본 전투기 긴급 발진 횟수가 지난달 총 59회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항공기 대응이 32회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항공기 대응이 26회로 뒤를 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인 지난 5월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6.6% 인상한 1조 2,680억 500만 위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7.5% 증가한 규모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10일 일본에 대한 231억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1일 발표한 2020 국방전략 개정판과 군 구조 계획을 공개하면서 기존 방어 중심의 전략에서 억지 역할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기 구매 확대와 함께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미국은 영내 핵심 동맹국과의 방위 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중국 견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동맹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other priority is to develop a coordinated strategy for our allies and partners, recognizing that these like-minded nations are an unmatched advantage that China and Russia do not have.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최근 군 현대화 목표에 따른 국방비 지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국 위협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반드시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Going to have to start to become clear, or they're going to accept the activities of China. So, Korea has a choice.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미한 동맹 관계 역시 한반도를 넘어서 영내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탄도미사일과 지상 목표물 감시 임무를 맡고 있는 미국 정찰기가 최근 잇따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 기지에 집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과 노콜사인에 따르면
미국 공군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미국 본토를 출발해 이날 가데나 기지로 집결했습니다. RC-135S는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로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에 특화돼 한반도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앞서 RC-135U 컴뱃 센트와 지상감시 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도 최근 가데나 기지에 배치돼 지난 9일과 11일 각각 남중국해와 동해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들 정찰기가 정기적으로 동해 인근에 출격해 북한의 미사일 동향 등을 감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피스크립턴 정찰기 시스템 후속 지원과 개선을 위해 2억 5천만 달러의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국무부 산하 정치군사담당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대외 군사 판매 승인안을 의회에 전달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산 군사 장비 수출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매 승인은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향상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스크립턴 정찰기 지원으로 한국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정보, 감시, 정찰, 상호 운영성도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스크립턴 시스템은 공중에서 지상과 해양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특정 지역 정찰 영상을 수집하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 개발 전술 정보 정찰 체계로 한국군은 지난 2014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북한의 물가와 환율이 급등락했으며 하반기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은 12일 발표한 북한의 최근 물가와 환율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쌀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변동폭이 2017년 대북 제재 당시보다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5% 이상 급등했다가 곧바로 폭락하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 국경 봉쇄로 수요가 증가하고 북한 당국이 최근 공채와 무역 허가권을 외화를 받고 판매하거나 수입 품목을 제한하면서 환율 변동성 확대와 물가 상승을 부추겼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물가 환율 급등락이 5, 6월 들어 다소 안정 추세를 보였다면서도 코로나 사태로 상반기 각종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은 데다 비료 등 농업 중간재 생산 위축으로 식량 생산량 감소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북한의 경제 여건도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